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종희 전 새누리당 의원,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자료 화면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이 오자 회동,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오자 회동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갔습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오자 회동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두 분은 이 오자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박종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예, 먼저 7개월 만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에서 그동안 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네. 다만 요새 아주 뜨거운 감자인 그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만난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셨고요. 예, 정장선 의원.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당 의원들하고 저녁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다들 탄식하면서 하는데 뭐 예상했던 일이 없지만은 또 요새 굉장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께 더 부담만 드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탄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탄식을 했다. 탄식을 그 얘기 뭐냐면은 예. 이렇게 만남이 국민들한테 네.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또 나가서 서로 다른 소리 하고 또 역대 이렇게 요새 최근 언제부턴가는 옛날엔 그래도 합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합의문이라도 한 장을 발표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거의 합의문도 없고 또 나가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더 전국이 악화되고 하는 것들이 네.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럴 우려를 했지만 또 역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겠죠. 예.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 이렇게 회동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했는데요. 예, 그래서 전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이런 그 기자 리포트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회동을 했는데 회동 분위기를 좀 직간접적으로 두 분 위치라면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 방송 전에 네.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회담 분위기는 이제 모두에는 그 국정교과서 문제로 좀 딱딱하게 시작이 됐지만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경제 활성화 법안 문제라든가 네. 청년 취업 문제라든가 또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한중 FTA 문제라든가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가 진전이 돼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표 지금 회담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인지 그리고 1시간 50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텐데 네.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하는까지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알려지기로는 역사교과서 논쟁 같은 수준의 토론을 했는데 그 시간이 한 30여 분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종희 의원 말씀대로 모두 합쳐서 한 1시간 50분이었다면 나머지 한 1시간 좀 넘게는 1시간 반 정도. 뭔가 다른 이러저러한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상당한 정도의 합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특히 청년 청년 실업 문제에 네. 대해서 이 대통령이 그 3년 동안 묶어놓은 각종 법안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해달라고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하는 부분에서는 네. 그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아주 애틋한 마음이 전해졌고 굉장히 예. 분위기가 숙연했다 이런 말씀이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정장선 의원도 뭐 저녁에 의원들과 못 들어봤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종희 의원 설명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됐으면 뭐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전 이런 청와대에 이렇게 큰 회담이 있을 때는 여야 네. 대표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사전에 좀 조율하는 기능들이 있었고 예. 또 그리고 또 이런 만남이 이렇게 외국에 순방 와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기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네. 수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밑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럴 때는 좀 몇 가지 합의문도 발표하고 해서 국민들께서 볼 때 그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만나서 저는 합의문을 이끌어내는구나. 그래서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더 상황이 나빠질까 이제 걱정이 돼. 옛날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까
뭐 그렇게 됐더라면 저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1시간 50분 동안 대통령과 함께 회동을 하고 나왔는데 전하는 말이 뭐 좀 많이 다르네요. 김무성 대표는 역사 교과서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 문재인 대표는 뭐 한마디로 외부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 회동 자체를 아주 평가를 낮게 했거든요. 이 김무성 대표의 얘기 일종의 제안이기도 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미 그럴 상황이 못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제 11월 3일 그 교육부 고시로 이제 네. 실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집필진을 구성을 해서 네. 이 구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그것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유신 독재를 미화했는지 친일을 미화했는지 하는 부분을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또 만날 일이 있으면 또 네. 수시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 역사 교과서는 전문가에게 국회는 민생을 뭐 이런 제안인데.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고시가 정해진 상황에서 네.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합의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행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현행 제도 안에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네.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 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자기 내용도 아무것도 모른다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늦춰서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해도 네. 전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민생 문제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정규국회 끝나고 나서 그 처리하고 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이렇게 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꼭 네. 그런 방식밖에 없는지 네.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하는 게 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 지금 박정희 의원 설명은 교육부 장관의 고시 11월 3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교육부 장관의 고시를 좀 정기국회로 늦추고 좀 더 이 국회 민생 관련 국회에 좀 집중한 다음에 좀 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때 가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 고시 자체를 좀 늦추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한데 이 방법밖에 없는지 다른 방법 없는지 합의를 통해서 일단 늦추자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교과서 문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이런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집필 과정에서 졸속을 피하려고 하면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정이냐 국정이냐 또 내용에 대한 문제의 논쟁은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진에서 편찬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네. 지금 벌써 유신 독재다 뭐 친일 미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학생들 배우는 문제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만들 거면 모르지만 교과서를 만들 거면은 뭐 시간이 없다. 이게 좀 근데 왜 시간이 무슨 이해를 이런 못 하겠어요? 말씀이신데. 이해를 예. 못 하는 게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른지 그리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역행을 굳이 하는지 그리고 그 말에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얘기 잠깐 들어주십시오. 지금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고 네. 또 지금 많은 사학자들이 집회에 거부하겠다고 지금 계속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토론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이것도 여야가 같이 한번 토론 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국민적 객관적 기구를 통해서 논의 한번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는 1년 내내 토론을 했고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장이나 우리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 말씀은 당내에서 여론 수렴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이 자체를 고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경필 지사도 자기도 국정화 반대한다고 아니 이건 했지 자기 않습니까? 소신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드린 정치인의 말씀은 소신이지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밟아왔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국사 편찬을 해서
그 결과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남북 분단이 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념 갈등이 극명해진 거 아닙니까? 차제에 국사 교과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대사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중립적인 가치로 조명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그럴수록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또 굳이 그렇게 필요도 없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좀 더 저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대 찬성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교과서라는 걸 하루아침에 뚝딱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다시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몰될까 봐 걱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짧게 그런 뭐 부분입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야당이 이제 그 원내외 병행 전략 이거를 이제 구사하고 또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예비비 44억 원을 국사 편찬위 관련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교문위 차원에서는 교육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과의 연계 얘기도 나오고 좀 어지러웠는데 그러나 국회 일정 중단 또는 뭐 예산 심의 거부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옛날 방식이고 네.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볼모로 해서 하는 그런 이렇게 과거의 정치는 이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명한 예.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야당이 모든 정치 현안을 예산과 연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결국은 졸속 심사라는 이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그 국회법 일정에 따른 이 법정 기일에 통과시키게 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예산과 연계 문제는 뭐 두 분이 크게 생각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각 당의 내부 사정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저 새누리당부터 말이죠. 네. 이제 원윤철 원내대표가 유승민 사태 후에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100일을 B 플러스 학점을 스스로 줬어요. 그리고 신박이라고 불러달라. 예,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원희철 원내대표의 말씀이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정책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지 신뢰 문제에 금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희철 대표가 청와대와 그 신뢰를 갖고 또 당에서 이 세력 간의 균형추 역할을 해가면서 국회와 당의 이 화합을 또 소통을 잘 이루는 관계. 더군다나 이제 집권 여당에 지금 집권 3년 차에 들어가기 네. 때문에 원내대표 역할을 참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이 김무성 대표 측에서 원윤철 대표가 범친이계고 또 이 중립적인 성향인 줄 알았는데 막상 원내대표하고 나서 이게 완전 친박으로 돌아서 뭐 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네. 글쎄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군요. 원희철 대표가 뭐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요. 예. 또 지금 당내 사정이 그렇게 어느 쪽에 쏠려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그런 얘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 집권당 원내대표 뭐 B 플러스 학점 줄만합니까? 뭐 제가 그 평가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면은 예. 좀 이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원내대표가 물론 전 전국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또 청와대와 뭐 공조를 하고 또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그 정부하고 이
뜻을 같이 해서 관철을 하고 또 정책을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신박을 이렇게 밝혀냄으로써 예. 오히려 청와대의 국회가 또 여당이 스스로가 하부기관처럼 오해될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역할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점은 예, 그런 예. 점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대개가 원내대표 되거나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직원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되기 것처럼 전에 되게 하고 예, 그래서. 되고 나서 하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히 여당 원내대표면 특히 더 대통령에서 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박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이미 벌써 아하. 마치 하부기관처럼 돼가는 그런 오해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원효철 원내대표가 실은 얘기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와대에 뭐 이런 같이 뭐 이렇게 한통속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할 얘기를 해가면서 네. 이 당정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한마디 좀 제가 짚어야 되겠는데 그 혁신위가 20% 컷오프를 내용으로 하는 이 공천 관련 룰을 이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그 혁신위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론을 완전히 부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을 이제 최규성 의원이 제기했고 모두 79명의 의원이 그 제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면 연판장에 서명을 한 건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뭐 안을 제출했다고 알고 있고요. 네. 또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미 이제 혁신에서 통과가 됐고 네.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이게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네. 다시 또 했을 때 논란이 더 일어나서 당이 가뜩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더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문제는 뭐냐면 제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공천에 대해서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어쨌든 뭐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컷오프를 안 하고 거치지 않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 핵심이?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아마 불신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컷오프를 하거나 뭐 평가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79명의 국회의원이 이 서명한다는 거는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뭐 다른 당 사정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 야당의 이 움직임을 보면서 저희 새누리당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가 아니고 공천권을 현역 의원에게 이 캠페인이라고 봅니다. 아하. 지금 현행 선거법을 보면 지금 의정 보고서 돌리고 현수막 거는 것들이 무제한도로 현역 의원에게는 허용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는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또는 정치 신인들한테. 이것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 신인들은 더 이름 알리기가 힘든 거죠. 그러겠죠. 예. 이런 제도를 놔두고서 모든 걸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거리에 다녀온 전부 다 새누리당이 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다 붙여놨거든요. 아니 그런 어떻게 된 건지 정당에 모르겠어요. 대한 현수막이야 이제 있지만 예. 개인 이름으로 뭐 토론회를 한다거나 또 민원 상담을 해준다고 현수막 붙인 것들 네. 또 지금 의정 보고서를 이 상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의정 보고서가 아니고 선거 벽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행법에서는 1월 13일까지 허용이 되는데 1월 13일까지는 정치 신인들하고 현역 의원하고는 알겠습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 다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그리고 지금은 당 원외에 있는 이 두 분이 이 직금의 선거법도 그렇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이 현역 의원 중심의 현역 의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박정희 의원 그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하셨고 뭐 또 동감하시는지 이걸 잘 바꾸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치 혁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는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천의 핵심은 결국 가장 객관적인 방식을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핵심인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들 불신과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